민주당은 군대개미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의 마지막 말은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였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까요? 흰눈으로 핥히고 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비극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왜 비극은 반복되는 걸까요? 모두 남의 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방탄조끼를 4벌이나 입은 이재명에게 검찰이 첫 번째 고소장을 던졌습니다. 이재명은 예견된 대로 어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것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성남지청이 기소한 것은 백인동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토지 용도 상향을 하라고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앞서 이재명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서 작년 12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방송에서 하급직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놀라운 발언입니다. 그러자 김문기 씨 유족 측이 이재명과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흘 전인 9월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중앙지검 관계자인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시장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해외 출장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적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이 결국 허위라는 취지다. 검찰은 특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여러 압수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이런저런 인적 교류를 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김 전 처장과 함께 출장을 가면서 공식 일정에서 빠진 뒤에 별도로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성남시장 때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대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설계 사업을 하는데 김문기는 참여했던 셈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하면서 반부패부가 수사했던 대장동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문기 씨의 유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이재명이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여러 전자정보들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소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기보다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검찰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 전 처장이 숨진 뒤에 이재명이 자신과 대장동 사건 의혹 관련성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허위 발언이다. 이 얘기입니다. 백인동 사업 특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인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생중계로 온 국민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인동 용도 상향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토부는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회신 공문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무려 3,100억이나 되는 특혜를 사업자, 꾼에게 몰아준 게이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8일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자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를 발표한 직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최고위에 불참한 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원내대표 박홍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제일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 경제의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들도 납득 못하는 반협치이자 폭거이다. 참 말은 복잡한데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모든 실정을 감추려고 한 폭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역시 하는 말에 날이 서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습니까? 도대체 야당 대표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기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게 폭거이고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억울하고도 분한 일입니까? 최고위원 박찬대는 마침내 그건을 스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쯤 되면 선을 넘은 것 아닌가요? 고민정도 그건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제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민주주의를 찾고 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의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한편 검찰은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것도 불구속 송치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에 대한 사건 처분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연을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혜경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에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최종 처분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인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날 배소연을 기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수원지검의 말이 이렇습니다. 다만 배 씨와 김혜경의 업무상 배임, 김혜경의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 배 씨를 기소해 김혜경의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그러니까 혐의가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추가 기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된 뒤에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김혜경은 공직선거법 위반 말고도 또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죠. 경기도 공무원인데 말입니다. 김혜경의 개인 수행 비서를 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기간에 배 씨의 법인카드 이용 규모는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김혜경과 직접 관련됐다고 판단된 금액은 말하자면 증거가 드러난 금액은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기소하기가 좀 이상하죠.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 씨와 김혜경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김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혜경은 이틀 전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약 2시간 40여 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서 김혜경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정당의 첫 번째 목적으로 당 대표를 지키는 것으로 바꾼 듯 합니다. 흔히 좌파가 하는 말로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다수의 개체들이 협동하여 하나의 집합적인 지능을 만드는 것을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곤충학자 윌리엄 휠러가 이 개미가 협업으로 개미집을 만드는 데서 착안해서 다수의 개체가 군집을 이루면서 높은 지능 체계를 형성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집단지성. 이처럼 벌이나 개미, 새나 물고기 등 이 떼지어 이동하는 활동을 떼지성, 스왑 인텔리전스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집단지성을 예찬하는 좌파들을 보면서 이 개미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즘은 다수의 컴퓨터 이용자 간의 상호 협동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 예컨대 판단과 지식의 축적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결합을 두고 피에르 레비가 집합적 지능, 영어로는 똑같더군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집합지성.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자료들, 그것이 집단지성의 산물입니까? 그 대표적인 집단지성이 무엇일까요? 이 대표적인 집단지성은 바로 팬덤에서 나타납니다. 집단지성이 오려면 지성화된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집단이 문재인이 말한 반지성의 집단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선두에선 개미를 따라 끝없는 낯선 무도를 그리는 군대개미 아시죠? 그 군대개미 같아서 말입니다. 민주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6일이죠. 이재명의 검찰 소환조사 불응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검경 수사,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 리스크 전반에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지성화된 집단인 정당이 내놓은 집단지성입니까? 아니면 군대힘인가요? 여기에 그 어떤 이긴 또 없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기자들에게 노출한 전쟁입니다라는 문구는 자연스레 전면전이라는 말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이 말은 중앙지검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물론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그리고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백인동 게이트,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GH 합숙소 사건 등 이재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향후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1야당 대표 자리는 지휘 법권의 자리입니까? 민주당이 무슨 사만시대의 소도인가요? 살인범도 체포할 수 없는 성스러운 지역 소도 말입니다. 이로써 전국은 급냉했습니다. 협치는 이제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1년 반 뒤 총선 전국이 올 때까지 여야는 강대강 국면을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180석 절대 다수의 의석을 안겨준 국민의 뜻일까요? 그렇다면 알렉시스 토코빌이 한 말 있죠.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당 대변인 안호영이 말한 집단지성은 이것입니다. 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꼬투리 잡기식이라니요.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총력전에 동참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최고위원 서인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담당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 그들은 마침내 수사 방법까지 자단합니다. 박성준 대변인의 말입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
언론이 전한 한 친명 의원의 말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이 도발에 쉽게 응하지 말고 포토라인 앞에도 서지 않을 것이다. 당장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이재명이 첩보영장을 발부하라고 한 게 다시 화제가 됐죠. 도대체 이재명은 떳떳하다면서 왜 방탄조끼가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4벌씩이나 말입니다. 그것도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다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당대표에다 기소되어도 당대표를 유지하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등 3중 4중의 방어막을 친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그리고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에게 집중되는 세인의 관심을 담은 얼마라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을 김건희 여사가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등치시킴으로써 나란히 저울에 올림으로써 대중의 눈을 가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수사기관은 봐주기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 문 정권 때 추미애는 이 김건희 사건의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어쨌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소속이 발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건희 수사를 이재명 수사에 맞벌로 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건은 솔직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가 거의 백두산 같은 사건이라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닌 말로 설령 혐의가 있다 해도 그건 조그만 야산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7일 김건희 특검 법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니 언론이 속도전이라고 부를만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장신구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목걸이, 팔찌 이런 장신구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수처에 고발했죠. 도대체 거기는 법률가가 없는 겁니까?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김건희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발의한다는 것은 실제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수사에 물타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라는 걸 무기로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런 유치한 법안을 내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민주당은 군대개미 집단인가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전체가 총동원돼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게 맞느냐는 회의론도 나왔다고 합니다. 종철인 말입니다.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 것인가?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조홍천 의원 한 사람밖에 없더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총공격했습니다. 물러나는 원내대표 권승봉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최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와중에 재밌는 사건이 또 터졌죠. 이재명의 최측근 이화영이 검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방물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산 킨텍스 이 사장인 지금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상방울로부터 약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7일 언론은 수원지검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아태입 사무실 등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이 주최를 한 대북교류행사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 거창한 제목이죠. 이 국제대회의 비용 상당액을 상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화영이 평화부지사 시절부터 상방울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화영은 2017년 3월부터 상방울 사회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6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되자 경기도 인수위원회의 직을 맡으며 사회이사를 사임했는데 그 뒤에도 상방울이 법인카드를 쓴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상방울이 이재명 측근인 이화영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기도가 진행한 행사 비용을 우회 지원하는 등 배경에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자신이 기소당하기 전에 검찰이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측은 이재명을 겨냥한 먼지 털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관련 사건과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연관 지으려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신상 털기, 먼지 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다. 한편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면서 수사팀 규모를 무려 100여 명 규모로 설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역대 최대 규모로 슈퍼 특검으로 불렸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똑같은 규모입니다. 이 민주당 원내수석 진성준은 이날 의총 뒤에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이고 수사 범위는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이게 과연 수사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특검 규모를 특검과 특검보 4명, 박영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박영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준비기간은 20일, 그리고 본수사기간은 70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을 연장하도록 해서 전체 120일을 활동합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할 수 있는 의혹이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박홍근은 아주 태연자약합니다. 그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수사 지연, 무혐의와 불성취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 민주당은 8월 17일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죠.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공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공직으로 채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9월 5일에 이어 다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죠. 지난번에는 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범이 전련했다 이렇게 말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신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귀금속이 누락됐다는 점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 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기간 고가의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이를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과거 어느 야당의 이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가 재산 신고에 누락되었다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미디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2개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죠.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아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비지를 달고 당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부족했나 보다. 그렇습니다. 부족했겠죠.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